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여름 너무 더우셨죠? 자, 이제 밤에 열대야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지나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가을이 옵니다. 자, 이 가을에 여러분들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지금 요 10분, 한 주 동안 지나갔던 요 10분만 투자하신다면 가을 이사철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더운 시즌, 휴가철이 지나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0.65%고 서울은 0.38%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한 주에 인천의 매매가 전세가도 상승률이 확대되고 있어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정말로 무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이제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가격이 굉장히 무섭게 뛰었고, 그 아래쪽에 이제 녹색이 전국 평균 매매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역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이제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 아래쪽에 노란색 왔다 갔다 이제 W자를 그리는 게 이제 5대 광역시의 상승률인데, 전국 매매가 상승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큰 일자선으로 보이는, 아직까지는 전혀 상승률이 보이지 않는 게 바로 기타 지방, 전국의 이제 광역시 아래쪽의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크게 집값 상승률이 완만하게 위로 이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 광역시의 상승률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공급이 웬만큼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부족한 지역도 있지만 또 남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수도권의 집값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좀만 지나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이때도 공급 부족이 해소될 방법이 없습니다. 매매도 그렇고 이제 전세도 그렇고, 과연 이때가 아마 이 상승률이 더 뛰면 뛰었지 아래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가을에 상승률이 매주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주택 전략을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지역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자, 1위가 제주도입니다. 0.91%, 2위가 인천 0.71%, 경기도가 0.65% 해가지고 1, 2, 3위가 제주, 인천, 경기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야, 이제 하다하다 제주도 뛰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지역이 많이 뛸 동안에 제주도는 마이너스로 안 뛰었어요. 그게 이제 1년 전부터 아무래도 이제 안 뛴 지역 위주로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뛰기도 했고, 아무래도 비규제, 워낙 많은 지역이 규제로 묶여있잖아. 여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원정팀들이 가서 많이 샀어요. 뭐 세컨하우스나 기타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주도가 현재는 이제 가장 핫하게 제일 많이 뛰고 있고, 인천이나 이제 경기 같은 경우도 뛰고 있는데, 송도로 뭐 청라 이렇게 진짜 좋은 지역 위주로 뛰는 게 아니고 안 뛴 지역 위주로 뛰면서 이 가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좋은 지역이 더 뛰는 게 아니고, 좋은 지역은 이미 뛸 만큼 다 뛰었고 안 뛴 지역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 초 유튜브 촬영할 때 아마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 시장은 안 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떤 뭐 가치 때문에 뛰는 게 아니고, 지금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실물 자산 가격은 뛰겠죠. 이런 분위기로 가격이 뛸 때는 전반적으로 다 뛰어요. 좋은 것만 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화폐 유통량을 늘리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뛴다. 그러니까 이제 안 뛰는 것들도 다 따라 뛰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면 1위가 이제 광진구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그다음 성동구,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위주로 뛰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 쪽, 강남에서 가까운 한강변에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뛴 것 같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GTX 역사가 이제 생기는 호재가 지속적으로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에서 현재 지금 가장 많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단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도봉구는 이제 강성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 대출이 되다가 이게 9억 이하의 아파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도봉이나 이제 강서가 그런 단지 아파트가 많고 좀 저렴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상승률이 지난주 0.23에서 0.38%로
요 더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요게 가을에는 조금 더 무섭게 뛰지 않을까.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안 뛴 지역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 지역 위주로 무섭게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강남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뛰겠냐, 이거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남의 아파트 30평대 예를 들어 30억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제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한 15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강남하고 아파트 값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가 더 이상 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강북의 아파트 15억짜리가 계속 뛰다가 최근에 뭐 22억, 저는 25억짜리 아파트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강남이 싸게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는 뭘까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의 부동산 값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경기도는 오산, 안성, 인천은 부평구, 계양구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를 보시게 되면 자, 오산하고 안성하고 평택이 무섭게 뛰었어요. 뭐 오산 같은 경우는 1.47%, 안성은 1.2, 평택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상승률이 0.71%인데 이거를 훌쩍 넘어서는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 2배 가까이가 뛰었는데, 우리가 오산, 안성, 평택 하면은 특별히 부동산에 대한 호재가 있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이 워낙 안 찾다 보니까 그 많은 상승 시기에도 거의 안 뛴 지역이죠. 이런 지역 위주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도요,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연수구, 동구 위주로 많이 뛰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송도하고 청라는 껴있지도 않죠. 자, 그동안 많이 뛴 지역은 그냥 놔두고 그렇지 않은 지역 위주로 사람들이 가면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뭐 영종도도 인천에서 뛰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지금 안 뛴 지역 위주로 찾는 지금 그런 뭐 유행인가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고, 이게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전세 가격인데, 뭐 전세 가격 변동률을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특히 수도권의 전세 가격. 자, 전세 가격은 이 더운 휴가철이 지나자마자 바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전국적으로 기타 지방이라든지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상승폭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한데, 이 수도권의 상승폭이 이제 무섭게 이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철에는 정말 더 많이 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히려 매매가 상승보다 더 넘어서는, 왜냐하면 전세는 규제가 없으니까 그런 상승률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전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고 미리 좀 얻으시는, 미리 갈아타는 이런 좀 약간 비수기에 갈아타는 전략을 펼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점으로 100 위에 100보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자가 많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매도자가 많은 겁니다. 서울은 112로 지난주에 107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 매수자가 실수요자 위주로 가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올 가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는 125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천은 부동산에 지금 광풍이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광풍이 송도나 청라 같은 좋은 지역보다는 안 뛴 지역 위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광주가 123으로 굉장히 높은데, 제가 올 초에 유튜브에 녹화할 때 광주의 아파트를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 같은 경우 20년 차 된 아파트들이 전세가하고 매매가 갭 차이가 굉장히 적어서 또 가격도 굉장히 싸요. 안 올랐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2, 3천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몰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광주 쪽에 좀 약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되고, 단 가치가 있는 지역, 광주도 약간 신도시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5대 광역시가 8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대 광역시들,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도자들의 물건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수도권은 121, 수도권은 굉장히 높아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가격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도권이 이제 공급이 많아서 물건이 좀 쌓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신도시들의 물건이 쌓이는 시점도 앞으로 최소 못해도 4년 정도가 입주니까 이 4년 후에 팔지 못하잖아요. 그럼 팔려고 그러면 결국은 3, 4년 더 지나야지 물건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 8년까지는 신도시 위주의 물건도 부족한 거고, 그러면 이제 약 70%에 해당되는 기존 매물,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은 70%가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고 30%가 신도시를 공급하는 건데, 신도시도 앞으로 8년 지나야지 물건이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70%의 기존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매물도 양도세 중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존 매물도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7, 8년 동안 물건이 없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 이제 여름 휴가철이 지나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이 5대 광역시하고 수도권은 그동안 같이 움직였는데 전혀 다른 행보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펼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간 보고는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제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 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